안녕하십니까? 북유럽 신화를 소개하게 된 북유럽 신화 2조 꼬부기 조입니다. 꼬부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북유럽 신화의 줄임말인데요. 김연아, 김선아, 조승욱, 최진혁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김연아는 팀장직을 맡았으며 발표와 편집, 자료조사, 대본 작성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김선아하고는 부팀장으로서 PPT와 대본 작성, 자료조사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조승옥, 최진혁하고는 자료조사를 맡았습니다. 저희 조의 발표는 첫째, 태초의 북유럽 신화, 둘째, 악신 로키의 이야기, 셋째, 북유럽 신화의 최고신, 마지막으로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태초의 북유럽 신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신화에서 그렇듯 북유럽 신화에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공간, 긴눈 가가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긴눈 가가프의 남쪽에는 열기와 불의 영역인 무스펠하임이 있었고 북쪽에는 추위와 여름의 영역인 니프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스펠하임의 열기가 추위의 영역인 니프라임의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니프라임 지역 얼음에 틈이 생기며 얼음이 녹아내린 물줄기가 텅 빈 공간인 긴눈 가가프로 흘러내려 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얼음 영역 니프라임의 서리와 불 영역 무스펠하임의 불꽃이 긴눈 가가프에서 만나 거대한 인간의 모습을 한 태초의 거인 이미르와 암소 아우듬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의 거인 이미르와 암소 우듬라의 탄생으로 북유럽 신화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진에서 소금기가 들어있는 얼음을 핥아먹고 있는 것이 우듬라이며 그런 우듬라의 젖을 먹는 거인이 이미르입니다. 암소 우듬라가 얼음을 핥자 첫째 날에는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둘째 날 머리가 드러나고 셋째 날 전신이 드러났습니다. 우듬라가 핥은 이 얼음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 탄생하게 된 존재가 다른 신들의 조상이 되는 부리입니다. 부리는 보르라는 아들을 낳았으며 아들 보르는 거인족 여인 베스틀라와 사랑에 빠져 결혼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최초의 북유럽 신인 오딘, 베이, 빌리입니다. 한편 태초의 거인 이미르의 땀에서 계속 거인들이 태어나고 또 짝을 이루어 자손을 낳게 되어 이미르의 자손이 늘어나게 되자 거인들이 늘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가는 것이 불만이었던 삼형제는 잠자는 이미르를 기습하여 죽이게 됩니다. 이미르가 초대형 거인이다 보니 죽임을 당할 때 흘린 피의 양은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였고 이때 암소 우듬라와 나머지 거인들도 모두 휩쓸려 죽게 됩니다. 단, 거인 베르게미르 부부만은 생존하게 되었고 이들이 바로 거인족이 멸종하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이미르를 죽이는 데 성공한 세 형제는 죽은 이미르의 시체를 사용해 땅과 산, 바다, 해와 달 등을 만들어 세상을 구성합니다. 지금부터는 삼형제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형제는 이미르를 살해한 후 피가 다 빠져나가고 굳은 이미르의 몸을 바다 가운데 고정시켜 땅으로 만들었으며 이미르의 뼈는 산과 낭떠러지, 작은 뼈와 이빨은 돌덩이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과 털은 나무와 풀, 두개골은 하늘, 그리고 내수는 구름으로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이미르의 눈썹을 뽑아 해안가에 모두 심어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풀의 나무와 누릅나무로 남녀 모양 인형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삼형제는 밤이라는 의미의 노트라는 거인 여자와 그녀의 아들 낫, 다그에게 말과 마차를 주며 하루 12시간씩 하늘을 달리는 중노동을 시켰는데 이로 인해 낮과 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새롭게 창조될 동안 세상의 중심에는 거대한 물풀의 나무 이그드라실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3개의 수평면으로 나누어지고 9개의 세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악신 로키의 이야기입니다. 로키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 중 가장 악랄한 신입니다. 그는 오딘의 의형제이며 토르의 여행 친구이자 동시에 이들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고 허공을 날아다니며 말에서부터 파리, 연어까지 종족을 불문하고 자유자재로 변신 가능한 능력이 있는 영리한 신입니다. 이런 로키는 영악하고 교활하여 다른 신들과의 에피소드가 아주 많은데요. 그중 저희조가 뽑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황금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토르의 아내인 시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프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시프 본인뿐 아니라 토르에게도 자랑이었는데요. 어느 날 로키가 장난으로 시프의 잠자리에 몰래 숨어들어 머리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크게 절망한 시프를 본 토르는 이런 짓을 한 놈은 로키밖에 없다며 로키를 찾아가 목을 졸랐고 로키는 다시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로키는 난쟁이들이 사는 스파르탈프헤임으로 가서 이발디의 아들들을 찾아갑니다. 로키는 시프의 머리카락을 만들어주면 토르의 가호가 있을 거라며 그들을 꿰어내 공짜로 머리카락 가발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난쟁이 형제 브로크와 에이트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발디 아들들의 대장간 옆에는 브로크와 에이트리라는 난쟁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키는 이발디 아들들의 새 보물을 보여주며 너희는 이런 걸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자존심을 건드렸고 이에 형제 대장장이는 바로 발끈하게 됩니다. 이를 본 로키는 자신의 머리를 걸고 내기를 진행했고 형제는 바로 풀무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온 첫 번째 보물은 굴린 브루스티라는 황금 멧돼지로 어두움 속에서도 털이 빛나고 하늘이든 산이든 바다든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후에 로키는 이 멧돼지를 프레이르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두 번째 보물은 오딘의 무기가 되는 황금 팔찌인 드라우프니르입니다. 난쟁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보물들을 만들어내자 초조해진 로키는 모기로 변해 풀무지를 하던 브로크의 눈을 공격해버립니다. 이때 잠깐 불길이 잦아들며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손잡이가 많이 짧은 망치가 나와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토르의 대표적인 무기인 묠리르입니다. 묠리르는 오딘의 궁리르처럼 표적을 바로 공격하고 제 주인에게 돌아올 뿐 아니라 악한 것을 정화하는 능력도 가졌고 스키디 블라디니르처럼 커졌다가 작아졌다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은 거인에 대항할 수 있는 묠리르를 가장 훌륭한 보물로 보았고 브로크와 에이트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에이트리는 기세 등등하게 칼을 들고 로키의 목을 따기 위해 덤볐습니다. 그러자 로키는 머리를 준다고 했지 목을 준다고는 안 했으니 목을 건드리지 말고 가져가라 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에이트리는 너는 그놈의 입이 문제다 라며 로키의 입을 꺼내버립니다. 입은 머리에 달려있는 거니 내기대로 형제의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유럽 신화 최고의 신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르와 오딘의 능력에 대해 각각 설명드릴 텐데 설명을 들으신 후 이 중 누가 최고의 신이라 생각되는지 개인의 의견과 함께 질의응답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토르의 능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토르는 힘의 신입니다. 토르의 힘을 알 수 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르가 온 힘을 다해 고양이를 안아들자 고양이의 다리 한쪽이 들리며 온 우주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고양이라는 게 굉장히 가벼운 건데 이게 왜 힘의 신을 설명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이 고양이는 인간이 사는 대지를 둘러싸고 있다고 전해지는 요르문간드였습니다. 또한 그는 다수의 전쟁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든 던지면 돌아오는 망치 묠리르와 함께 여러 신들과 싸운 토르는 전쟁에 관해서는 능할 자가 없습니다. 오딘이 마법과 지혜와 전투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 하면 토르는 전투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고난 힘에 더불어 전쟁 경험까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천둥의 신입니다. 토르가 가는 곳은 늘 먹구름이 끼고 번개가 쳤으며 넘치는 힘 덕에 토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번개가 쳤다고 합니다. 토르는 자신 몸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무기에서도 혹은 하늘에서조차도 자유자재로 번개를 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딘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딘의 무기는 결코 빗나가지 않는 투창 국리르였습니다. 이 창을 던지면 적에게 맞고 자동적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오딘에게는 드베르그가 만든 드라우프니르라는 이름의 황금 팔찌가 있었습니다. 이 팔찌는 9일 밤마다 똑같은 크기의 팔찌가 다시 8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오딘은 기후의 신, 싸움의 신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는 대기의 움직임을 인격화한 기후, 특히 폭풍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폭풍을 부르고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에는 광란 또는 경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사들에게 그러한 감정을 불어넣어서 전투를 하게 만드는 싸움의 신 성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싸움의 신 또는 기후의 신으로서의 역할 외에 그는 창조신이나 지혜의 신, 죽음의 신 등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신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둘 중 누가 북유럽 신화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제3의 인물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꼬부기조는 위치정보 시스템과 증강현실, 그리고 디자인을 합하여 콘텐츠를 만들면 게임 유저들도 게임 속에 직접 들어가 생동감 있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증강현실이란 가상현실 VR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입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기반 위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하여 현실 세계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또는 마케팅의 목적으로 전달하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보강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증강현실을 실현한 포켓몬고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시장 조사업체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포켓몬고는 출시 5년 만에 글로벌 누적 매출 5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매년 평균 10억 달러 안팎의 수익을 창출한 셈입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만 6억 4,160만 달러, 하나 약 7,4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4%, 2017년 상반기 대비 130%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론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시장 가치는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증강현실 기술과 북유럽 신화의 이야기를 합하여 게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게임 유저가 지도를 보며 직접 휴대폰을 들고 돌아다니며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는 포켓몬고 게임은 위치 정보 시스템과 증강현실 기술을 합하였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내용으로 만든 게임에는 현재 최고의 기대자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신화 속 9세계에 착안한 4가지 월드가 존재합니다. 신화와 개발자들의 상상력이 만나 각각의 개성이 두드러지며 구현돼 방대한 북유럽 신화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앱솔로브 앤드 오브 갓은 난이도 설정, 키보드, 컨트롤러용 키 사용자 설정, 보빙 설정 감소 및 사용자가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많은 사양들을 제공하여 다양한 메카닉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2가지 게임의 장점만을 가지고 가며 단점은 보완할 것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인 미드가르드 요툰하임, 그리고 니다벨리르와 알브하임, 그 외에도 9가지 세계관을 만들어
더욱더 북유럽 신화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이 게임은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한정적인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을 바탕으로 한 서바이벌 생존 게임입니다. 액션과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위치 정보 시스템과 증강현실 기술을 합하여 지도에는 북유럽 신화 배경을 깔아놓고 퀘스트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꼬부기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